네, 잘 쉬었습니까? 자,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감각기억, 외부의 정보가 동시에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1 내지 4초 동안 짧게 기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주의 과정은 선택적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과정을 통해 이 중요한 건 일부만 처리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뭐라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모든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선택적 주의 집중 과정을 통하여서 받아들인다. 이게 인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걸 얼마만큼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가는 물론 제가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적 주의 집중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처리되는가가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겹게 되겠죠. 지겹게 되면 당연히 주의 집중 안 하겠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은 경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저장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인데, 단기 기억은 작동 기억으로 자각 또는 그 당시 의식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단기 기억된 것은 다시 시연을 해봐야 돼요. 시연을 하지 않으면 빠르게 소멸됩니다. 용량은 7개 항목 내외입니다. 그 이상이면 다루기 힘듭니다. 단기 기억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부호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억의 단위가 달라지는데, 친숙한 것끼리 묶어서 이제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은 대치와 쇠퇴에 의해 잃어버린다, 망각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합니다. 정보기억 체계에서 감각기억은 당연히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대량으로 그것이 유입되는데 1 내지 4초 동안 짧게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과정, 선택적 주의 집중 과정을 거쳐서 일부만 처리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단기 기억은 작동 기억으로 자각 또는 그 당시 의식하고 있는 거의 일치하는데, 이것은 여기 중요한 건 시연, 그것 다시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빠르게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량도 7개 항목 내외 정도로 해야지 그 이상 다루면 어렵다. 그리고 친숙한 것끼리 묶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기 기억은 대치와 쇠퇴에 의해서 잃어버린다, 망각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어렵진 않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자, 이제 장기 기억이 중요한데, 이 장기 기억은요, 장기 기억 저장고에 있는 정보는 망각되지 않으며 가득 채울 수도 없습니다. 장기 기억의 내용은 일화 기억. 자, 일화 기억. 경험에 대한 심상을 저장하는 거예요. 심상은 이미지죠. 시각에 근거하여 정보의 외형, 즉 물리적 특성을 표상,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사에서 서로 혼합되어 독특한 사건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일화라고 하는 거, 일화라는 말은 아시죠? 예, 일화라고 하는 것, 일화 기억은 경험에 의해 심상에 저장된 것,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심상을 저장한 것. 그 다음에 절차 기억, 신체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어떤 것을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것, 어떤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절차 기억에 이제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적 활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저는 탁구를 좀 치는데, 탁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칠 것인가, 아니면 뭐 또 일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절차 기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기억, 우리가 아는 사실과 일반적인 정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 학습한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는 바로 의미 기억이다.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정신적 조직망, 즉 도식에 의해서 저장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했을 때 사실 수학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포기하는가? 왜 포기하는가? 수학은 전형적인 의미 기억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험에 의한 심상을 저장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 보여지는 거, 자연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머리는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기억하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절차 기억은 뭐 탁구를 어떻게 칠 것인가, 스매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봐도 어떻게 하여튼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속단의 반복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뭐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수학 같은 거는 그것을 다시 의미 있는 것으로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힘들죠. 물론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오히려 그게 더 재미있겠죠. 예.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제,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싫은 거죠. 우리가 왜 한 번 더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네. 그 장기기억의 망각은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재밌는데요. 장기 기억에 잃어버리는 것은 정보가 손실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인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에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딘가에 정보는 분명히 어딘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은 그러니까 망각하고 다른 거죠. 망각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인데 이게 이제 어딘가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억 정보를 다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 기억은 그게 아니고 다시 떠오르지 않은 거죠. 인출의 실패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인출하지 못하는 거죠. 정보 접근의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의 망각은 없어서가 아니라 인출의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예. 그러니까 왜 인출하지 못하는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저기 어딘가에 이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분명히 다 들어가 있긴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 분명히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잘 풀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사라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머릿속에 있겠죠. 그죠? 뭐 사라졌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그 수학 문제를 풀면 못 푼다는 거예요. 왜 못 풀까요? 왜 못 풀까요?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의미 기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인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정보의 접근에 실패하는 겁니다. 좀 슬프기도 하죠. 우리 인간의 머리가 공부한 것이 모두가 다 다 기억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풀면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못 풀지만 다시 접근해 가면 다시 풀 수 있죠. 그럼 기억이 다시 이제 새롭게 그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시간 관계 근거에 따른 소멸과 관습에 의한 망각, 그 간섭, 정보를 방해하는 방향에 따라 순행간섭과 역행간섭이 있는데, 순행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학습된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학습을 방해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역행간섭은 새롭게 학습한 정보와 지식이 이전에 학습한 지식의 유지를 방해하는 걸 역행간섭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젊었을 때 가능한 거죠. 나이 들면은, 이제는 이 지우개잖아요. 이렇게 지워진다니까요. 제가 볼 때 이건 뇌의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저장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은 저장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포가 이제 소위 말해 저장할 공간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장 자체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든다면 어제 한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전에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치매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재밌게 보는 그 TV 광고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애들 이야기하는 이야기, 쟤들이 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냥 재미있게 어제 제가 우리 막내한테 실수를 했어요. 제가 애가 4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한테 실수를 했어요. 내가 밖에 나가면서 우리 막내가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부부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보고, 야, 막내, 그거 19금인데?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막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나 21살이야. 그런데 우리 막내가 벌써 21살이에요. 그 TV 광고에 나오잖아요. 얘들이 뭐래? 이러면서. 음.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어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최근 기억들은 뭡니까? 저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세포가 이제 저장 기억 장치 자체가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슬픈 거죠. 네. 자, 장기 기억에서 효과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최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효과. 뭐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최신 효과는 뒷부분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당연한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이야기 스토리에 쭉 어떤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 어디를 제일 잘 기억합니까? 당연히 맨 앞부분 내용을 제일 잘 기억합니다. 그럼요. 특별히 책은요, 앞부분 내용을 훨씬 잘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제일 잘 기억합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일어난 맨 마지막 읽었던 요 부분을 제일 잘 기억하죠. 사실 책이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디를 제일 잘 기억하는가?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설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니까 시작을 잘해야 되고요. 결론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전체를 다 잘 기억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마디, 오늘 뭘 할 것인가 제일 잘 기억하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 이것이 왜 가장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효과와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자, 장기 기억에서 기억을 정지하는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 텐데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호와 정보 인출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부호화를 잘해야 잘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입력에 따라서 인출 효과가 달라진다. 이게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입력에 따라서 인출 효과. 왜? 잘 저장되어 있으면, 잘 입력해 놨으면 언제든지 잘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저장할 수 있는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첫 번째 시연이라는 거예요. 해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시연은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나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잘 가져올 수 있겠죠. 음, 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뭐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운다. 수학 문제를 푼다. 계속 푸는 거지 뭐. 계속. 영어 단어 외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해볼까요? 뭐 유니버시티, 뭐 대학, 유니버시티, 대학, 유니버시티,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보셨어요?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잘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뭐 반복 학습이 가장 좋은 학습이죠. 예, 그런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의미 학습이 있는데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 간의 유사성이나 관련성을 인식하는 과정인데 의미 있는 학습 상황, 연관할 사전 정보, 새로운 정보와 이전 정보의 관련성 인식 이런 게 이제 의미화. 어떤 것을 의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상당히 오래 가죠. 예, 예.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떤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저장하면요. 그거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떠오를 때마다 또다시 연상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법들은 많이 여러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이 또 어떤 걸 외울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외울 수 있도록 뭐 또 선생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 학습. 어떤 것을 의미화해서 외우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건 주로 이제 어떤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 연관시켜서 주로 하는 게 제일 많죠. 그다음 조직화하는 것. 정보를 공통된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거나 위계적 관계를 확인하여 정보의 연관성을 확인해서 그걸 조직화하는 것. 뭐 이렇게 범주로 나누어서 자기 나름대로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면 입력이 잘 된 거겠잖아요. 정보는 똑같은 정보인데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입력을 잘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잘 시키면 어떤 데 좋으냐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기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망각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왜 망각되느냐? 정보에 접근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돼서. 어떻게 접근을 쉽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근을 쉽게 하려면 당연히 입력을 잘 해놓으면 접근이 쉬운 거죠. 입력을 내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탁탁 잘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쉽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찾긴 찾는데 굉장히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게 그곳에 이제 가서 그것을 인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 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 할 때 방법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이제 이렇게 더 성장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제 여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첫 번째 시연 계속해서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의미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조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 저장해 두시면 굉장히 이제 쉽게 여러분들 그 정보를 다시 언제든지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